옛날 한적한 산골 마을에 능이연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깊은 숲속에는 외로운 소녀의 영혼이 떠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깊은 숲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내며 그 소리에 홀린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무서운 전설이었다. 수십 년 전 그 소녀는 마을에서 살던 한 가족의 막내딸이었다고 한다. 그녀의 이름은 은영이었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은영은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실종 처리가 되었다. 어느 날 용감하기로 유명한 젊은 기자가 이 전설의 진실을 캐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을 찾아와 소문을 듣고 나서 은영이 사라졌다는 그 숲으로 들어갔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숲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기자는 캠프파이어를 피워놓고 녹음기를 켜고 나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단순한 전설에 불과하겠지.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는 가운데 그때였다. 갑자기 나뭇가지 사이에서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기자는 녹음기를 쥐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기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하얀 소복 차림의 소녀가 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기자는 심장이 목까지 뛰는 것을 느꼈지만 기사로 남길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소녀에게 다가갔다. 안녕,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녀가 고개를 들자 그녀의 얼굴은 신기루처럼 일그러지며 사라졌다. 다음 순간 소녀는 기자의 바로 앞에 나타나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여기서 나가고 싶어. 소녀의 목소리는 이승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이 기자의 팔을 잡는 순간 시린 한기가 그의 온몸을 관통했다. 기자는 충격에 몸을 뺐지만 머릿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언젠가 은영이 실종된 날 그는 그곳에서 그녀와 함께 놀고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였다. 그러나 어린 마음에 겁이 질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 떠올랐다. 기자는 두려움을 이기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미안해. 그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내가 이상한 존재에게 끌려가는 걸 봤지만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 은영의 유령은 기자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점점 형태가 희미해지며 먼지처럼 공기 중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고마워. 다음 생에는 행복할 수 있기를. 고요한 숲속 은영의 최후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기자는 그 일 이후로 다시는 숲에 들어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 전설을 이야기로만 전달했다. 사람들은 결국 기자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전과 다르게 소녀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나서 수년 후 기자는 숲 옆에 작은 메모리얼을 세웠다. 이곳에 잠드신 은영, 이제 영면하시길. 그것은 그의 미안함과 안도의 표시였다. 마을은 지금도 여전히 평화롭게 남아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숲을 지나갈 때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리곤 한다. 누군가가 소녀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 번째 이야기 한여름밤.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 사는 나영은 늦은 밤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그날은 유난히도 덥고 습한 날씨였고 벌레 소리마저도 무겁게 느껴졌다. 나영은 하루의 피로를 잊기 위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크게 틀어둔 상태로 집으로 걸어갔다. 그렇게 몇 곡을 듣고 있을 때쯤 갑자기 음악이 멈추고 핸드폰 화면에 버퍼링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인터넷이 불안정한 건가 싶어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앞을 바라보자 길 한가운데 뭔가가 보였다.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인이었다. 그 여인은 나영을 바라보며 길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진 나영은 빠르게 이어폰을 벗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마을은 고요하기만 했다. 어쩐지 모를 불길한 느낌에 걸음을 멈춘 나영은 그 여인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나 그 여인은 움직이지 않고 계속 나영을 바라보기만 했다. 나영은 발걸음을 재촉해 그 여인을 지나치려 했으나 그 순간 여인이 천천히 손을 들어 나영을 향해 흔들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놀란 나영은 뒤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 여인은 미동도 하지 않고 손만 흔들고 있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나영은 다시 걸음을 옮겨 그 여인을 향해 조금씩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여인의 얼굴에 눈과 코, 입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나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제서야 나영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급히 뒤돌아 도망치려는 순간 여인의 등 뒤에서 또 다른 여인이 나타나 나영을 가로막았다. 이번에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 또한 똑같이 이목구비가 없었다. 나영은 두려움에 떨며 한 발짝 물러섰고 그 틈을 타 두 여인은 거의 비현실적인 속도로 나영을 쫓아오기 시작했다. 나영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시골길을 따라 헐레벌떡 뛰면서 알고 있던 모든 기도를 외우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보호 주문을 되뇌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몸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가까스로 집에 도착한 나영은 황급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숨을 고르며 거실에 앉아있던 나영은 방금 겪은 일이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느껴졌다. 불길한 마음에 창문을 바라본 나영은 그 두 여인이 집 밖에서 자신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다시 공포에 질린 나영은 눈을 질끈 감고 소리쳤다.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그러나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집 안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어지는 소리는 마치 무언가가 집으로 들어와 걸어 다니는 것 같았다. 나영은 그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 번호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은 나영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오늘 잃을 뻔했다. 그것은 방금 전 그 여인의 목소리였다. 너희 집은 이제 우리의 집이야. 전화가 끊기자마자 집안의 모든 전기가 나가버렸다. 어둠 속에서 나영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느끼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리고 집안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점점 나영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길게 풀어쓰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숙사의 귀신이라는 제목으로 한 대학의 오래된 기숙사에서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 학교의 구기숙사는 오래된 건물로 학교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부터 존재했던 역사를 자랑한다. 기숙사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받았고 그만큼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도 쌓였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302호의 귀신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날씨가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밤에 일어났다. 여름 방학 동안 기숙사는 대부분 공사나 유지 보수를 위해 거의 빈 상태였지만 몇몇 학생들은 방학 동안에도 기숙사에 머물며 공부를 계속했다. 정민도 그런 학생 중 하나였다. 어느 날 밤 정민 평소처럼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기숙사에 공동 주방에 컵라면을 끓이러 갔다. 주방은 캄캄했고 분위기는 적막했다. 정민은 조용히 라면을 끓이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정민은 고개를 돌려 누가 들어왔는지 확인했지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주방 역시 텅 비어 있었다. 기분이 찜찜해진 정민은 서둘러 라면을 들고 방으로 돌아갔다. 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나서야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무언가 바람이 스치는 듯한 느낌에 다시 한번 심장이 덜컹였다. 그날 밤 정민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 밤이 되면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했다. 처음에는 옆방 학생들이 장난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정민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방 안에서 계속 들려왔다. 무언가 질질 끄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까지. 정민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결국 정민은 옆방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친구는 놀라운 표정으로 정민을 쳐다보며 말했다. 너 그거 알아? 302호에 대해 들어본 적 없어? 친구는 이어서 302호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 년 전 이 방에서 한 여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 이후로 방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정민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 방을 옮기고 싶었지만 여름 방학 중이라 기숙사는 이미 업무가 종료된 상황이었다. 정민은 매일 밤을 두려움 속에 보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민이 자려고 불을 끄려던 순간에 방 안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동시에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낮고 흐릿한 웃음소리. 정민은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공포에 휩싸인 정민은 할 수 있는 한눈을 꼭 감고 이 상황이 지나가길 바랐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 방에 있을 수는 없었다. 학교 측에 건의하여 방을 옮겼고 다행히도 새로운 방에서는 아무런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후 정민은 졸업을 앞두고 기숙사의 그 오래된 방에 대한 기억을 되새겼다. 여전히 그 방에서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무도 그 방에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소문은 계속되고 있었다. 정민은 아직도 그 여름밤의 경험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그리고 가끔 302호 앞을 지날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곤 했다. 오래된 기숙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 방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서울의 어느 구석진 골목에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하나 있었다. 그 건물은 지어진 지 40년이 넘었고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고 갔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집에 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구도 그 집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이야기였다. 한여름밤, 대학생인 지수는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학교와 가까운 위치와 저렴한 방세에 이끌려 방을 구했지만 입주하고 나니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일이 없었으나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지수가 귀가하던 밤이었다. 계단을 오르는데 누군가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발소리가 일정하게 지수를 따라오더니 갑자기 멈췄다. 지수는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책상에 앉아 과제를 하고 있는데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또벅또벅 걸어오는 소리였다. 4층인데 누가 밖에서 걸어다닐 리가 없었다. 겁에 질린 지수는 커튼을 살짝 걷어보았지만 보이는 건 어두운 밤하늘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밤이 되면 방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거나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물건들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자꾸만 싸늘한 기운이 방 안을 휘감았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지수는 건물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인터넷과 도서관을 뒤져 정보를 모은 결과 몇 년 전 이 집에서 수상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전 세입자 중 한 명이 실종되었고 그 이후로 이곳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경찰도 수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다. 놀란 지수는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대다수는 그 이야기를 꺼리기만 할 뿐 자세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단 한 사람, 몇십 년 전부터 거주해 온 할머니만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 집에는 오래 전부터 영혼이 머물고 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기를 꺼렸고 지수는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리가 어지러웠다. 결국 지수는 이사를 결심했다. 짐을 싸던 날 마지막 짐을 챙기고 집을 나서려던 순간 벽에서 간드러진 소리가 들려왔다. 가지 말라는 듯한 슬픈 목소리였다. 도망치듯 그 집을 나서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이후로도 가끔 그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 역시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떠났다는 소문만이 자자했다. 시간이 흐르고 그 집은 결국 빈집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밤이 되면 그 집에 사람이 있다는 듯 불빛이 새어나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상은 그냥 끔찍한 도시 전설일 뿐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 집에 무언가가 존재하는 걸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실체를 밝힐 사람은 아마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